오늘 마지막 주제 발표를 해주실 유성동 조물 시민연대 대표. 안녕하십니까, 유성동입니다. 제가 가장 발표자 중에 젊은 것 같아요. 서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마지막 발표자의 비애 오늘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안 가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나가셔도 되는데 나가시면서 전류의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12분에 맞춰 준비했는데 그 전략을 다 포기를 하고 몇 가지 꼭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죠? 네, 아쉽지만 네. 지금 5회 전국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1회부터 5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발표자로 선 사람 누구일까요? 네. 상품 주고 싶은데 2023년 충남교육청이 작은학교 지속성장 지원 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17개 시도 교육청의 작은학교 관련 정책 그리고 지자체의 작은학교 관련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올해 초죠. 적정 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을 갑자기 발표를 합니다. 느낌으로 아시겠지만 이 둘은 정반대의 정책이에요. 어떻게 교육청 내에서 뭐 교육 수단이 바뀐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떤 태세 전환이 이루어졌을까? 우리 황궁수 우리 정책국장님 나오셨지만 이런 경우 되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이례적인 일이냐면 작은 학교 지속성장 지원방안 연구는 학교를 살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발표된 적정 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은 학교를 통폐합시키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 보고서를까지 만들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반대의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그리고 적정 규모학교 육성 즉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정책이 한 교육청에서 2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서 발표가 되었다. 그럼 이 두 개 정책은 충돌하느냐 아니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느냐 그거는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거 제가 2020년도에 한겨레 기고문인데 과대학급과 과소학급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저는 그때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고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를 했었다. 저 자랑하기 위해서 삽입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우리 전북교육청도 열심히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추진해 왔습니다. 그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작은 학교 살리자와 관련된 그 정책들을 17개 시도 교육청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경남교육청이 되게 눈에 띄는데요. 경남교육청은 교육청 학교만이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LH와 협력을 해서 정규 여건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마을의 상생을 직접적으로 실현한 그런 우수 사례 교육청입니다.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은 학교 보직교사 배치 기준 이거 요즘도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저도 작은 학교 4년 정도 있었거든요. 작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엄청난 업무량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작은 학교는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달리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업무 경과 업무 지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공동교육과정 말은 거창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공동교육과정, 공동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더 거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급 수업도 해야 되지 공동수업도 준비를 해야 되지 이중의 부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담이 주어지면 결국 학교 현장의 수용도가 낮아진 정책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속될 수가 없다. 그래서 경남교육청이나 그 다음에 충남교육청은 작은 학교 교원 지원단, 그 다음 공동교육과정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단이 운영이 되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정규여건 개선이에요. 이것도 되게 아까도 경남교육청의 사례를 들었지만 학교 단독으로 학교를 조립시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역이 소멸되어 가고 있고 지역의 내력도가 떨어지는데 학교만 경쟁력을 높인다? 어불성설이죠.
지역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작은 학교는 조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려운 말 없죠? 다 이해되시죠? 네, 협력 추진단 운영된다. 홍보에 우리 교육청과 교육청이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위 학교는 홍보 전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첫 발령 받아가지고 홍보 담당을 맡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학교 다닐 때 홍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데 홍보를 담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홍보 담당 누가 있냐? 교무실무사한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사가 홍보 담당을 하게 되면 학교 행사가 있을 때 수업하다 중지하고 학교 행사가 가서 사진 찍어야 돼요. 대단히 불합리하죠. 요즘 학교가 여러분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홍보는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담당이 달라. 전문성이 있는 분을 데려다가 학교에 어떤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분이 가서 사진 찍고 영상 만들고 더 널리 홍보할 수 있게 해달라. 자,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이거 되게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충남교육청이 저는 되게 교육계가 되게 보수적이고 변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은 그런 조직인데 학교 통합 기준을 보시면 학생 수 30명 이하 예전에 학부 60%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 통합이 안 됐거든요. 그때 그거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학교 30명 이하 이것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미래 주도형 적정 규모 육성 추진 지역 협치가 의견을 한다면 학생 수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리고 통합 이전 재배치는 뭐냐면 이거 여러분 목포고등학교, 목포여고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학교를 통합해서 당연히 이전하면 어디로 이전하냐? 학생 수요가 많고 예를 들면 개발 예정지 그쪽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교육부도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교를 폐지하겠다. 초등학교는 40, 60억 지원해주고요. 중등학교는 110억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충남교육청도 다른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내에 교육 인프라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는 것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교육 인프라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 아까 그 학원연합회 전국 지부장님도 오셨지만 여러분 학원도 교육 인프라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학원도 다 교육 인프라입니다. 근데 이 학원의 인적 물적 자원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오기만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학원이 갖는 그런 장점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요즘 작은 학교 주변에 학원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학교 주변에 학원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여기 시골 학교 계시는 분 있지만 주변에 학원 있습니까? 학원이 떠나간다는 건 지역의 소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지혜,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 내 교육 인프라의 동부성 확대를 통해 우리 지역 재고력을 높여야겠다.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노력해 주실 거죠? 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네, 마지막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은 충돌하는 정책이 아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다. 작은 학교 정책 안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거다. 한 개만 있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고 꼭 한 가지만 선택하고 한 가지를 버려야 된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사고라는 겁니다. 학교 실정 또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두 개의 정책은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절충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시고요. 이러한 지역의 공공 인프라를 공유해서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자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학교 통폐합 얘기를 하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행정구역 통폐합 얘기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지역의 소멸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행정구역 통폐합 한다고 할 때 1순위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폐교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이 행정구역 통폐합의 1순위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 계신 분들은 더 지역교육, 그 다음에 작은 학교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있죠? 그때 지자체장 여러분 뽑으실 때 꼭 공고문에 교육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고
교육에 관심 있는 지자체장을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